여러분,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화장실 한번 가는데도 자식 손을 빌려야 하는 그 상황.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정말 든든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90세에도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걸으시는 장수 어르신들을 분석했더니 타고난 몸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무려 4배나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는 장수의 고작 22%만 결정합니다. 나머지 78%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아무리 몸이 약하게 태어나셨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지표 끝까지 확인하시고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혈관 건강이에요. 혈관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중에 나는 혈압약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요, 혈압약을 드신다고 혈관이 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혈압약은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미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돌려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관 관리를 따로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댁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집에 오래된 수도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쪽에 녹도 슬고 석회질 찌꺼기도 쌓이고 물길이 좁아지면서 수압도 약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이 딱 그겁니다. 처음엔 탄력이 넘치는 호스 같았던 혈관이 나이가 들고 안 좋은 습관이 쌓이면서 조금씩 굳어가고 안쪽에 기름찌꺼기인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라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못 돌아요. 뇌로 가야 할 피가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이 옵니다. 심장으로 가야 할 피가 막히면요, 심근경색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60대 이후 사망원인 1, 2위를 다투는 가장 무서운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내 혈관이 지금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묵직하고 무거우신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손발이 유난히 차고 발끝이 저린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계단은 한두 층 올랐을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혈관이 슬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밤새 우리 몸은 물을 쓰면서 피가 걸쭉해집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이 굳어버린 거예요. 아침 첫 물 한 잔이 그 굳어피를 묽게 만들고 혈관 속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둘째, 등 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안에 끼어있는 기름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때 낀 그릇에 세제를 넣어 닦아주는 것처럼요. 셋째,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걸을 때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혈관 내벽을 자극해요. 이 자극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주셔도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젊어집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얼굴빛도 달라지고 아침 기상도 훨씬 상쾌해지세요. 이게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혈관이라는 도로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도로망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 바로 심장과 폐의 힘, 심폐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를 놓칠 것 같아서 뛰었더니 버스에 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숨이 헉헉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던 경험. 아니면 손주가 할아버지 저랑 공차요 하는데 막상 조금 뛰다 보니 너무 숨이 차서 잠깐 할아버지 좀 쉬어야겠다 하셨던 경험. 할머니들은 어떠세요? 손녀가 할머니 우리 같이 뛰어요 하는데 두 발짝도 못 뛰고 숨이 턱 막히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경험이 잦아지셨다면 심폐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예요. 심폐기능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얼마나 잘 공급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잘 내보내느냐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고 항상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합병증에도 취약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이 약한 분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내 심폐기능이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계단 2층을 천천히 부담 없는 속도로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딱 1분 동안 기다려 보는 거예요. 1분 후에 숨이 완전히 가라앉고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심폐기능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1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숨이 턱에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엔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인터벌 걷거북입니다. 인터벌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렵게 들리죠? 전혀 아니에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걸을 때 2분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건 거예요.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분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산책보다 심폐기능 향상 효과가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딱 20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드시더라도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딱 2층만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심폐기능과 하체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이 좋아지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뿐해집니다. 손주랑 같이 뛰어도 덜 힘들어요. 무엇보다 큰 병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몸의 저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2번째 장수의 기준이에요. 혈관도 챙겼고 심폐기능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혈관이 좋고 심폐기능이 뛰어나도 이것 하나가 부실하면 전부 무너질 수 있어요. 3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수면의 질이에요. 잠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공감하세요. 요즘 영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2시에 깨면 그 후로는 영 못 자고. 누워도 1시간은 뒤척여야 간신히 잠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잔 건지 안 잔 건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시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몸에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낮 동안 싸웠던 세균과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밤이에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것도 다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뇌에 쌓이면 치매,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가 알아서 청소해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은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60대 이후에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7시간보다 적게 자시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8시간을 넘겨도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첫 번째 비법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이게 참 어렵죠? 손주 사진도 봐야 하고 뉴스도 봐야 하는데. 그런데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청색광이 뇌에 아직 낮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신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뇌에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아서 훨씬 빨리 잠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법은 낮잠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낮잠은 오후의 집중력과 기분을 크게 높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낮잠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2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 버려서 일어나도 오히려 더 멍하고 피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20분 짧은 낮잠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법은 주무시는 방을 서늘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살짝 낮아질 때 잠들기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18도에서 22도 사이의 서늘한 방이 수면에 가장 좋아요. 또 방이 완전히 어두우면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분비돼요. 작은 수면등 하나도 없애시거나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잘 자시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무엇보다 뇌가 맑아서 기억력도 좋아지세요. 세 번째 장수의 기준, 잠의 질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 기준입니다. 앞서 혈관, 심폐, 수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셋이 몸을 지키는 기둥들이라면 네 번째 기준은 그 위에 올라가는 지붕인입니다. 바로 두뇌의 유연성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에이, 내 나이에 무슨 공부해요. 이미 늦었지. 머리가 굳어서 뭘 배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 생각, 어르신 본인을 위해서 지금 당장 버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찰흙처럼 유연해서 쓰는 대로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찰흙 생각해 보세요. 오래 내버려 두면 굳어버리죠. 그런데 계속 주물러 주면 언제까지나 말랑말랑 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으면 굳어가고 계속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80대에도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연주회까지 여신 분들도 있어요. 7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를 여신 분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해보자는 마음 하나였어요. 그럼 어떻게 뇌를 자극할 수 있냐고요? 첫째, 평소와 다른 길로 다녀보세요. 매일 같은 길로만 걸으시면 뇌가 자동 주행 모드가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을 걸으면 뇌가 번쩍 깨어납니다. 새로운 풍경을 인식하고 방향을 파악하고 주변을 탐색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둘째, 왼손 쓰기를 시도해 보세요. 평소에 오른손으로 하시던 일, 예를 들어 양치질이나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 어색하고 불편하시죠. 그게 바로 뇌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자극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가장 좋은 뇌 운동은 대화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신 후에 사람들과의 교류가 확 줄어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웃으며 대화하시는 분들은 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돼요. 웃음 자체가 뇌에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쏟아지거든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친구분들이랑 모여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게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약이에요. 오늘 당장 오랫동안 못 연락했던 친구분한테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우리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그 친구분 두 분의 뇌를 동시에 살리는 거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기준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가 눈에 보이는 건강들이었다면 이 5번째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 모든 건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가장 깊은 땅속 뿌리 같은 존재예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장이라고 하면 그냥 소화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 먹으면 소화시키고 대변 만들어내는 곳 정도로요. 그런데 장은 그것보다 훨씬 대단한 기관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무려 70%가 바로 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70%예요. 장 안에는 100조개가 넘는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균인 유익균이 많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나쁜 균인 유해균이 많아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장이 건강해야 음식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고 독소는 제대로 배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몸에 독소가 쌓여서 피부도 칙칙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면역력도 뚝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릴까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장 건강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심지어 우울증, 불안감, 치매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체크해 볼 사항들이 있어요.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반복되시나요? 배에서 자주 꾸르륵 소리가 나고 가스가 많이 차시나요? 식사 후에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 나물류, 해조류, 통곡물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에게 밥을 주는 셈이죠. 그래야 좋은 균이 많아지고 장 환경이 건강해져요.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안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소만큼은 꼭 챙겨 드세요. 둘째,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세요. 된장, 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우리 장에 직접 좋은 균을 보내주는 거예요. 특히 된장국은 어르신들한테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에요. 된장에는 유익균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거든요. 셋째, 식후에 제자리 걸음 10분을 해보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소화에도 안 좋고 혈당도 올리고 장 운동도 방해해요. 식사 후에 딱 10분만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TV 보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셔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장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져요. 기력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뿐해집니다. 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날 하루를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듯이 장이 튼튼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장수의 기준 잘 들으셨죠?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 건강. 아침 물 한 잔으로 피를 맑게 하고 등 푸른 생선으로 혈관 청소를 해주세요. 두 번째, 심폐회복력. 인터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로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하세요. 세 번째, 수면의 질.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격으로 깊은 잠을 불러오세요. 네 번째, 두뇌 유연성. 새로운 길, 새로운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뇌를 생생하게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장 건강. 채소와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고 식후 10분 걸음으로 장을 깨워주세요. 이 5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나 하고 계세요? 3가지 이상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박수 드리고 싶네요.
한두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장수는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오늘 저녁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TV 끄고 일찍 주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아침 일찍 평소와 다른 길로 한번 걸어보시고요. 모레는 오랜 친구분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시면 돼요. 습관이 몸이 되고, 몸이 건강이 되고, 건강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당당하고 행복한 100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78%의 습관,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상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뒤에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장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자고요.